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참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바로 어제 방송계 갑질 119 또 방송 스텝 노조 준비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봅니다. 방송계 갑질 119의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불완전 노동 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설문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요. 방송계 갑질 119 오픈 카톡방에 공지를 하고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모두 223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예. 여성이 209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스스로 그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답을 분석한 거로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응답한 223명의 뭐 정규직 직원들이 많아요? 아니면 비정규직 작가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만은 아니고요. 네.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드라마 스태프분들도 좀 계십니다. 근데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또 네네. 직종 중에서는 작가가 가장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신 분들이고 비정규직 분들의 대답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듣더라도 네네. 10명 가운데 9명이나? 정말 그렇습니까? 네네. 그 89.7%에 달하는 분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 성폭력이요? 이분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이 당한 성폭력을 써주셨는데요. 예. 한 100분이 넘도록 직접 그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보면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다른 성폭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위계관계나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겠죠. 이를테면 지방 촬영 때 여성에게 단독방을 주지 않고 남성과 같이 방을 쓰게 한다거나 그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상사가 몰래카메라를 찍었고 그거를 신고했는데 제보자만 다른 곳으로 보냈다거나 예. 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시는 작가분도 있으시고요. 예. 특히 술자리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옆에 막내 작가를 앉히고 춤을 추게 한다거나 메인 PD가 강제로 성추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성폭력의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 농담 아니면 정말 폭행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성폭력 직접적인 이제 성폭력 보다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 패설, 성적 농담,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이런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런 성폭력을 저지른답니까? 대부분이 방송사 임직원들이고요. 제작사 소속이거나 혹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의 임직원분들, 주로 이제 높은 직급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나 영상 제작사의 정규직 직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일삼더라. 네네. 그래서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80.4%나 됩니다. 저런. 대부분이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 왜 참고 넘어가는지 물어보셨죠? 네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가장 많은 답변은 고용 형태상의 신분상 불이익 때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또 약간 특이한 게 아무래도 방송계다 보니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은데요. 네. 이 방송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찍히면 다시는 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넘어간다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뭔가 문제 제기 하신 분들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해결이 어떻게 됐답니까?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훨씬 더 많고요. 아이고, 예.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응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할 그런 그 창구, 신고센터 이런 것들은 마련돼 있답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가이드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이드를 보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다 외부 여성 단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신고센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회사 안에 없는 건 아니고요. MBC나 SBS가 최근에 클린센터나 윤리경영 신고센터 이런 거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 신고하라고는 하지만 이 창구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73.5%나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응답도 15%가 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외부 인력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성폭력은 만연되어 있고 그걸 당해도 네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로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최근에 이제 촬영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가이드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이게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느낌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성폭력 신고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느끼지 않아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해서 89.2%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각 방송사들이 사규에 따라서 과감하게 징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긴 한데요. 문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이 신고를 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알려졌을 경우에 본인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신고센터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스텝 노조 준비위원회 지금 만들어져 있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은 많죠? 네네.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기꺼이 가입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63% 정도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이 빨리 좀 발족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방송사도 전향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그 성폭력 신고센터라든지 하는 등등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안전노동 절폐연대의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이었습니다.